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블로거 분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어제였어요. 어제 블로그를 하다가 내가 자주 쓰는 표현들이라든지 내가 자주 쓰는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검색을 해서 내 글이 몇 위를 유지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순위가 위에 있는데 밑에 글을 자세히 보니까 저랑 비슷한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유학 생활, 제가 베이징에서 유학을 했던 그 유학 생활에 대한 것과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거 그리고 저의 커리어에 대한 상당히 개인적인 것들을 갖다가 포스팅을 해놨었거든요. 공부법이라든지 그리고 제 커리어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상세하게 이제 포스팅을 해놓은 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글이 그 제목 밑에 보면은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좀 보이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제 글과 흡사해서 놀라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쓴 글을 A라고 할게요. A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포스팅을 한 글이죠. 그 B가 있어요. 그 B가 제 A라는 글을 갖다가 전부 다 긁어다가 GPT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시 네이버의 유사문서 시스템에 걸리지 않게끔 다시 재생산이 돼서 쓰여진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다 읽어보면은 제 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떤 꿈을 꿨었는데 에 대한 그 내용도 있거든요. 그 꿈 내용까지도 똑같이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한두 번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럴 때는 GPT가 나오기 전이었고 가끔씩 대행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 글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이제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게 조금만 타자로 변경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한 거를 갖다가 제가 몇 번 게시 중단을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야겠다. 진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좀 공들여서 정말 공들여서 2,000자 이상 쓰고 막 이런 포스팅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자식 같기 때문에 누가 내 거를 좀만 따라 했었어도 그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냥 바로 알아요. 근데 이 글도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제가 심지어 베이징에서 몇 학점을 이수했었는데 그 몇 학점 이수한 것까지도 똑같이 써놨어요. 그 블로그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거를 신고를 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전에 GPT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그거 한번 신고만 하면은 그냥 바로 그 글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그냥 바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원본 블로그 글을 넣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대행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제 글을 베껴 쓴 걸 갖다가 URL을 갖다가 넣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제 거를 베껴서 썼습니다. 이렇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서 신고를 완료를 했어요. 신고를 완료했는데 너무나도 황당하게도 네이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였으나 이게 게시 중단이 되지 않는데요. 밑에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두 게시물 전개 형태가 유사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이 달라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온 거예요. 근데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 글을 베껴서 쓴 사람보다 네이버의 태도에 저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정말 내려야겠다라고 정말 다짐을 하고 별의별 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군가가 내 글을 갖다가 그대로 베껴서 이렇게 올렸는데 네이버에서 신고를 해도 이 글, 네 글 베낀 거 아니야 라고 우겨버리게 되면은 그 글 못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공론화가 됐으면 해서 곽두팔님께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곽두팔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기억하세요? 블로그 챗 GPT로 남의 글, 키워드를 완벽하게 훔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왜 알려드렸냐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더러워서. 그리고 이걸로 피해를 당하는 자영업자분들, 특히나 교육, 문학, 어학 이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한다고요. 누구한테? 대행사나 경쟁사한테 이런 피해를 당한다고요.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피해자 블로그인데요. 이분이 글을 얼마나 열심히 쓰시냐면 읽어보시면 돼요. 솔직하게 제가 투하하는 노력에 3배에서 4배 이상을 투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블로그 글에. 그만큼 비즈니스에 진심이시고 본인이 겪은
경험과 사례를 곳곳에 녹여가지고 지금 블로그로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당 블로거분의 글을 그대로 베껴 썼는데요. 난리 브루스를 쳐도 블로그에 글을 안 내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빤스런을 한 상태인데요. 이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베껴도 일부만 인용을 하든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똑같이 꿈에서 꾼 내용과 뭐 시각 이런 거 같이 똑같이 긁어서 베끼는 게 말이 됩니까? 적당히 하시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이분 피해자분의 블로그 지수는 준최 6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최저가 블로그를 구매해가지고 피해자가 쓴 글 이걸 하나 둘씩 계속 뺏어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피해자는 꼼짝달싹 못하고 블로그의 키워드를 싹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네이버가 방치를 한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네이버가 블로그 피드메이커 클립 이 지랄만 할 뿐이지 진짜 피해를 당하는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니까요. 왜냐? 이 사람들 돈 안 되거든. 자영업자들 공짜로 블로그 마케팅 쓰면서 네이버한테 돈 벌어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되는 블로그 클립, 피드메이커,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만 먼저 챙겨가고 싶겠지. 이러니까 플랫폼이 망한다니까요. 플랫폼의 본질은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저들, 이 사람들을 신경 써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플랫폼의 충성심을 가져가지고 열심히 하게끔 둬야 돌아간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권리침해 신고를 했어 이 사람이. 근데 반려 안내를 한대. 내용을 꼼꼼히 검토를 했대. 꼼꼼히 검토를 하기 뭘 검토를 해. 꿈의 내용과 시간, 학점 모든 게 똑같은 글인데 뭘 검토를 했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게. 자, 고객님의 원본 게시물이 있고요. 이걸 확인했는데 두 게시물의 전개 형태가 유사하긴 하나 전체적인 내용이 달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게시 중단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니까 너 피해본 거 아니야. 이거 글 베낀 거 아니야. 너 꺼져 이건데요. 참 씨발 진짜. 자, 우측에 있는 글이 권리침해 글 지금 베낀 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이 원본 피해자 글이에요. 자, 은하수를 쳐볼게요. 이 원본에서 피해자가 꿈을 꿨는데 다큐멘터리 CG로 구현한 것 같은 화려한 은하수를 보았대요. 근데 이 권리침해를 볼까요? 그 과정에서 마치 다큐멘터리 CG처럼 화려한 은하수가 가득한 꿈을 꾸기도 했대요. 오, 신기하네. 권리침해 글이 아니고 베낀 글이 아닌데 꿈을 꾼 게 똑같아. CG처럼 구현한 화려한 은하수를 똑같이 봤네. 이게 베낀 글이 아니래요. 이게 네이버 현실이라고 지금. 전공을 들은 학점도 똑같이 16학점 16학점이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이게 권리침해 글이 아닌가? 베낀 글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 이 글이 다 똑같아요 그냥. 뭐 레버리지 전략? 레버리지 전략 똑같이 있죠. 보여? 배수의 진도 똑같아. 그리고 지잡대생 이것도 똑같아. 다 똑같은 글이에요. 그냥 100% 누가 봐도 판독이 필요 없어. 그냥 똑같은 글이라고. 그런데도 네이버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희도 그냥 베껴. 최저가 블로그 사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열받아서. 네이버가 안 바뀔 걸 아니까. 이게 현실이라고요. 사건의 본질적 내용도 똑같고 뭐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이런 거 다 똑같아. 판단의 가치가 필요 없다니까요. 뭐 지방대 컴플렉스, 도전, 성공, 꿈꾼 거 모든 게 똑같아. 근데 이게 다른 글이래. 이게 현실이라고요. 전 정말 네이버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블로그 피드메이커, 클립 이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유저를 제발 신경 써주라니까요. 특히나 우리같이 부업하는 사람들 신경 덜 써도 돼. 사실은 우리는 부업이 아니어도 살아날 수 있거든. 본업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본업인 사람들, 특히나 어학, 교육 이렇게 마케팅을 하려는 자영업자 죽이지 말라 이거야. 왜 죽이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한테 피해 준 거 없잖아. 플랫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챗 GPT로 그대로 긁어가지고 블로그 지수 높은 사람이 밀어버리면 이 사람은 끝난다고요. 이게 현실이니까 제발 좀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이버가 이런 행동을 하고 관심조차 없고 블로거들의 권리에 대해서 개무시하는데 특정 인플루언서 몇몇만 챙겨주고 가는데 왜 아무도 분노를 안 하지? 왜 이런 영상에 관심이 없지? 이런 영상에 관심도 없고 챗GPT로 10분만 뭐 일해가지고 월 300 버는 법, 챗GPT로 100만원 버는 법, 블로그 강의 들으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이딴 거에만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 그게 바로 지금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열받아요. 그 강의 듣는다고 돈을 못 번다니까. 근데 큰 대형 채널에서도 블로그 챗GPT로 돈 버는 방법 이거 올려놓고 있어요. 이미 내 유튜브에 다 있는 내용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상위 노출시키는 게 싹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상위 노출을 시키고 내가 블로그 0.1%고 블로그 방문자 1만 명이야. 빵빵 터져도 애드포스트 수익 개차반이고 가장 중요한 블로그 협찬이 안 들어온다. 블로그 협찬이 들어와도 이거 정말 개처럼 노예처럼 그 사람들이 쓰라는 글만 써야 된다. 이게 현실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이 시장은 변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포기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 챗GPT 강의 들으시고요. 월 100만원, 월 300 버는지 버셨다면 제 유튜브 댓글에 다세요. 나 챗GPT 돌려가지고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는데 월 300만원 벌어요. 너 병신이에요 기계한 각투팔. 적어주세요 제발.
당신 블로그 다 까고요. 어쨌든 지금 요 피해자분이 계속 이제 권리 침해를 신고를 했고 어떻게 이 침해를 내리는지까지 안내해 드렸어요. 이거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도 피해를 당하셨다면 요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권리를 다시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진짜 이게 뭐야. 더럽게 장사하지 맙시다. 자영업이 진짜 같은 게 뭐냐면 이렇게 더럽게 경쟁하는 경쟁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 자영업 했을 때 저 자영업 잘 된다고 주변에 자영업자들 신고 넣고 민원 넣고 이거 당하다가 내가 그만둔 거라고. 적당히 더럽게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자영업자분이 어떻게 권리를 회복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기분이 더럽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그 글을 내릴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쭉 밑으로 내리시면은 컴퓨터 PC 화면 기준이에요. 고객센터라고 있어요. 고객센터를 클릭해 주세요. 고객센터를 클릭해 주시고 밑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은 여기 게시물 신고센터라고 있어요. 이걸 들어가 주세요. 권리 침해 신고 이걸로 갖다가 신고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신고 사유 선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저작권이라고 있어요. 저작권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신고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처리 받은 눌러주시고요. 여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눌러주세요.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개인인지 단체인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이죠. 개인 눌러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내리시면은 URL 추가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URL 주소 입력하는 라인인데 여기다가 침해를 당한 글 있잖아요. 누가 제 글을 베꼈으면 그 베낀 글 있잖아요. 그 글에 대한 URL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상대가 베껴간 그 글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엔터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은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쇼핑인지 이제 카페인지 블로그인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니까 카페 블로그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가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URL 신고 대상 입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 글을 베껴가서 쓴 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걸 갖다 클릭을 해주시고 자, 여기다 뭐라고 적냐면은 해당 게시글은 저의 포스팅을 그대로 베껴가서 AI로 유사 문서에 걸리지 않게 재작성하여 다시 포스팅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만약 이 민원이 기각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겠습니다. 자, 이 말을 왜 넣냐면 이 말을 넣으면은 좀 해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서는요. 왜냐면은 어떤 사업들이든 그 정부의 각 부처가 있고 그 부처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통위도 네이버를 관리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게 정말 내가 뻔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너가 이렇게 방관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걸 가지고 방통위나 이런 데다가 민원을 넣을 거야 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좀 더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고 대상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나서 첨부 파일을 불러오기 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원본 글이 뭐고 원본 글과 그 도용글에서 어떤 부분이 똑같은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분석을 해줘요. 이거 갖다가 전부 다 긁어가지고 여러분 워드 파일로 만드세요. 워드 파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대로 복붙 하신 다음에 파일 첨부 눌러주신 다음에 그 파일 첨부에다가 이 워드 파일을 넣으신 다음에 이용약관 동의하시고 신고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 보시지 않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